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리버풀 대 풀럼. 자,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갈리스터,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코나테, 그리고 이제 치미카스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지로나전에서 이제 좀 복귀를 했고,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이 좀 가능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알리송의 복귀 소식까지 말씀을 드려봤고, 그 다음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시 그리고 안데르슨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긴 연승 행진이 끊겼지만, 그래도 뭐 여전히 3달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9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뭐 지금 뭐 페이스만 잘 유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리그 우승이 굉장히 유력시되는 거죠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뭐 풀럼 역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이기고, 그리고 아스날, 토트넘 상대로도 이제 비기면서 최근에는 강팀들 상대로도 줄곧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지난 시즌보다 스텝업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 현재 좀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요 경기 항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점유율을 리버풀이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처럼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좀 최대한 리버풀의 좀 빌드업을 좀 방해하면서 역습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자, 확실히 뭐 이제 풀럼이 지금 뭐 리버풀 상대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어렵고,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운영력도 많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존처럼 좀 강팀들을 좀 상대하듯이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역습 한 방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 경기네요. 자, 일단 지금 뭐 리버풀이 좀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, 일단 이제 3일 전에 좀 챔스 경기를 뛰러 스페인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다소 좀 힘들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풀럼이 지금 원정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진 적이 없을 만큼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페이스는 페이스고 이제 경기력도 이제 많이 좀 무를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뭐 이번 경기 뭐 리버풀이 이제 안필드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. 예.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최근 홈에서 리버풀이 뭐 풀럼 상대로 3연승을 좀 거뒀긴 했지만 3경기 모두 이제 1점 차 신승을 좀 거뒀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들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도 이제 리버풀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렸을 때 뭐 이번 경기는 저는 뭐 풀럼이 좀 리버풀의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요거를 리버풀 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 풀럼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느 정도 뭐 이번 경기는 확실히 리버풀이 좀 발목을 잡혀도 좀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풀럼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풀럼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. 네, 그리고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풀럼 이제 2프랜승을 좀 보는 입장에서 이제 풀럼이 뭐 안필드에서 다득점을 하면서 이렇게 좀 터트리는 경기기보다는 좀 리버풀이 좀 공세를 좀 잘 막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, 확실히 이제 뭐 풀럼 역시 뭐 그렇게 좀 득점력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고른다고 하면은 3.5는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이제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풀럼 2프랜승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레스터 시티. 자,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네. 대신에 지금 뭐 주전 키퍼인 이제 닉 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결장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원정팀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
그리고 좀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현재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좀 레스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뭐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다소 좋지는 못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최근 좀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 좀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, 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1승 1무로 이제 괜찮은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공격이 더 날카로워지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웨스트햄 상대로 이기고, 그리고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는 이제 극적으로 좀 무승부를 거두며 그래도 나름 행보가 괜찮은 지금 레스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, 자, 다만 근데 지금 레스터가 이제 공격과 별개로 여전히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상대 팀들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, 그리고 대체로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어 뒷공간이 한 번에 좀 뚫리거나, 그리고 여전히 좀 측면이 좀 쉽게 뚫리는 등 좀 수비에서의 문제는 많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반니스텔로이 감독이 좀 부임해도 여전히 이제 좀 수비적인 문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좀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뉴캐슬이 좀 대체로 침투나 뭐 측면 수비에 취약한 팀들 상대로는 그런 좀 공격 전개를 잘 살려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레스터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레스터 상대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뭐 이제 뉴캐슬이 그나마 좀 유리하게 이제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, 자, 그리고 이제 레스터 역시 이제 한 번에 지금 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고,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이제 템포를 끊어먹는 경우가 최근 좀 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 공격 흐름을 좀 잘 살려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. 그러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템포 빠르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,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. 아무튼 자,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뭐 그래도 지금 뉴캐슬이 레스터 시티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매번 강한 면모를 이제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나 수비가 안 좋았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홈에서 뉴캐슬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물론 이제 반리 체제에서 레스터가 원정 경기를 이번에 좀 처음 좀 치르는 거긴 하지만, 그래도 현재 지금 뭐 안 좋은 이런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크게 좀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뉴캐슬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요거는 저는 1엔딩 기준 마인슨까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뭐 레스터가 지금 수비가 한 번에 좀 무너지면은 확 좀 지금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뉴캐슬이 이제 좀 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그런 좀 득점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, 요거는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3.5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뉴캐슬 승 마인승에 3.5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스날 대 이제 에버튼. 자,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페나이트, 그리고 이제 칼라피오리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마갈량시랑 이제 진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사항이다. 그러면서 지금 후방에서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죠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모나코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뒀고, 이제 이로 인해 홈에서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좀 홈에서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였어요. 자,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울버햄튼의 수비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그런 뭐 울버햄튼이 상대라고 해도 에버튼이 4골을 넣은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,
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중간에 골치 2개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제 에버튼이 막강한 그런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한동안 공격이 많이 침체됐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좀 득점 좀 폭발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혀를 뚫은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뭐 에버튼 상대로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그래도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뭐 아스날 역시 최근 뭐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득점력이 물올랐기 때문에 에버튼 수비 역시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뭐 아스날의 좀 득점력 역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에버튼이 뭐 매 경기 좀 무득점 중일 정도로 골가무에 좀 시달렸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며 공격에서 좀 혈이 뚫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에버튼이 어느 정도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이제 최대한 뭐 에버튼도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보네요. 좀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서 에버튼의 좀 득점력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아스날의 좀 홈에서의 좀 수비가 단단하다는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에버튼 역시 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한 요소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물론 이제 아스날이 좀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긴 합니다. 네, 다만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양 팀의 좀 체급차를 비롯해 이제 흐름, 경기력 모두 이제 아스날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리그 경기에서 풀럼 상대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1위 경쟁에 살짝 좀 밀려났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도 이제 더 큰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이제 맞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네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승. 네.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본다고 하면 이것도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 이제 3.5가 아닌 2.5를 좀 줬는데 이제 뭐 마인승을 좀 보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좀 예상했던 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2대 0이라는 스코어를 좀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뭐 이제 오바로 이제 좀 흘러갈 만한 좀 스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에버튼 역시 좀 충분히 좀 득점할 만한 좀 요소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2.5 기준으로 오바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스날 승에 마인 승에 2.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홀슈타인 킬. 자, 일단 메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홀슈타인 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맹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 기준 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돌문 상대로 뭐 비기기 전에는 이제 홈 4연승을 좀 이어갔을 만큼 뭐 이번 시즌 역시 홈에서 이제 막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메넨글라드바흐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를 라이프치 상대로 치면서 지금 4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서 현재 뭐 보험과 더불어 이제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죠 홀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뭐 메넨이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침투, 뭐 컷백 등 좀 다양한 좀 패턴들을 통해 홀슈타인의 그런 허술한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홀슈타인 역시 좀 대체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줄곧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올라간 뭐 미넨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. 네. 뭐 그러면 뭐 여경기 역시 좀 템포가 좀 빠르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요소가 이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아무래도 지금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지금 크게 좀 의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. 그렇죠?
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홀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좀 화력이 좀 터져야 그나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데, 확실히 좀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홀스타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고, 자, 그래도 뭐 요 경기도 뭐 지금 뭐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현재 뭐 전력, 뭐 흐름, 뭐 경기력 등 전부 이제 맹글이 좀 앞서고, 그리고 홈에서 이제 이번 시즌 맨이 강한 점 플러스 홀슈타인의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맨이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맨앤글라드바흐 승 쪽 보도록 할게요. 맹글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맨앤글라드바흐 승 3.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방금이님 반갑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미들즈브러 대 미럴. 자, 일단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드 1명 결장. 방금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방금이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 오늘 조합 포함 이제 내일까지 제가 이틀 동안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미럴 같은 경우에는 뭐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놀라운 좀 성적을 좀 거뒀지만 최근 코번트리와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긴 상태예요. 네.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수비가 좀 견고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공격이 좀 안 좋다 보니 이제 선취골을 좀 먹히게 되면은 좀 그걸 좀 뒤집을 만한 여력은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렇죠.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가 좋은 대신 그만큼 좀 공격도 떨어지고 있는 좀 현재 좀 미럴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미들즈브러가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자,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침투나 좀 측면 정리가 좋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그런 좀 공격 전개를 좀 통해 더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봐요. 자, 그리고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 위주의 역습을 좀 통해 이제 좀 기회를 좀 엿보는 식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미들즈브러가 공격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네요. 자, 물론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 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격도 좀 날카로웠지만 현재는 좀 공격이 많이 단조로우면서 무디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더 좀 낮아진 상태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득점력이 좋은 그리고 좀 미드즈브러와는 이제 공격에서 차이가 이제 클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서서히 좀 내려가고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미드즈브러보다 하루 덜 쉬고 경기를 좀 뛰게 되어 체력적으로도 미럴이 좀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미드즈브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드즈브러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미드즈브러 승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지로나. 자,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
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, 이제 좀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지로나의 주축 선수들이 많이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결장자는 어느 정도 있고,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좀 부상자가 또 발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가 좋다가 이제 최근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좀 당한 걸 좀 기점으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상승세가 지금 한풀 꺾인 상황이고, 그리고 현재는 좀 다소 주춤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리버풀 상대로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결국 1대 0으로 지고 말았고,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5경기 중 이제 4경기를 좀 졌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전반적으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좀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하며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지로나도 이번 시즌 대체로 이제 템포가 느린데 이제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까지 이제 뛴 걸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더더욱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좀 지로나도 이제 주중에 이제 좀 챔스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는 더 좀 열세일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괜히 좀 초반부터 무리하게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기보다는 좀 템포를 좀 늦춰서 좀 천천히 좀 지공 양식으로 약간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,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마요르카가 홈 이점이 큰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진 지로나긴 하지만 그런 좀 지로나보다 마요르카가 전력 면에서도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마요르카가 홈이라 해도 지로나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봤을 때 확실히 좀 마요르카가 지로나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것 같다, 이렇게 좀 보진 않기 때문에 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전력이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지로나긴 하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 마요르카보다는 좀 체급이 더 높다고 이제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지로나 프렌승을 조금라도 할게요. 네. 지로나 프렌승 보는 경기,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지로나 프렌승의 2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레알 마드리드. 자, 일단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바페,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밀리탕, 맨디, 좀 카르발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음바페 좀 결장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을 클 수 있는 그저 레알이다라고 좀 전달해 드려 보네요. 자, 일단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 리그 기준 좀 3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중위권으로 올라온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지로나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고,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9연승 중인 아탈란타를 격파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직전 아탈란타전에서 비니시우스가 복귀하면서 이제 측면 전개가 이제 좀 훨씬 더 좀 날카로워졌죠.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최근 다시 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거와 더불어 이제 좀 비니시우스의 복귀는 이제 레알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,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3일 전에 좀 챔스 경기를 뛰러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좀 갔다 왔고, 그리고 이번 경기가 원정 4연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이제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. 네.
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여건이 뭐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상태다.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고, 자,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레알이 좀 평소보다는 좀 템포를 죽여 이제 경기 운영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고,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보다 더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네요. 자, 물론 이제 뭐 레알이 좀 체력적으로 열세고, 그리고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좀처럼 뭐 라요 상대로 결과를 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리스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레알의 모멘텀 및 좀 경기력이 좀 계속 올라오는 상태고, 그리고 비록 뭐 음바페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비니시우스가 좀 돌아왔기 때문에 뭐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레알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뭐 레알이 이긴다고 하면은 뭐 리그 1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한 1.4대라 하면은 좀 생각보다 그래도 레알 승 배당이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은 되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당이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게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본다고 하면 레알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또 레알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알 마드리드 승에 2.5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랑스. 자,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고,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렇죠 오세르지만, 특히 좀 홈에서는 더더욱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홈 성적 또한 대단히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내가 확실히 좀 승격팀 동기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렇죠 오세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원정팀 뭐 랑스 역시 이제 현재 좀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, 그리고 최근 좀 매경기 좋은 공격 전개를 통해 이제 유스팅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좀 득점력도 좋은 좀 최근에 좀 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용이 이제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뭐 오세르나 뭐 랑스 모두 이제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자, 그러다 보면 확실히 양 팀 다 좀 득점에서의 좀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높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전반적인 뭐 이제 공수 밸런스나 뭐 중원 장악력은 이제 랑스가 더 좋긴 하지만, 이제 이번 시즌 오세르가 뭐 그런 팀들 상대로도 이제 종종 홈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인 적이 많았고, 그리고 이제 화력에서도 앞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세르 상대로 이제 제 아무리 좀 랑스라 해도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좀 고전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물론 뭐 이제 양 팀이 좀 홈과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랑스가 더 좀 유리할 만한 좀 매치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, 이게 홈 오세르의 지금 원정 랑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랑스의 그런 좀 손쉬운 좀 경기를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저는 요 경기를 만약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원정 랑스의 정배 사이드가 뭐 그렇게 좀 끌리진 않고, 오히려 지금 홈 오세르의 좀 상승세를 랑스가 좀 제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랑스보다는 오세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오세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오세르 프랜승 보는 경기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세르 프랜승에 2.5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
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. 자,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오사수나 승보는 경기.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. 그리고 어느 봤는데 배당 대 베스트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루턴 타운. 자, 최근 뭐 계속해서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뜨거운 좀 블랙번이고, 그리고 원정에서 매우 약한 그죠 루턴 타운이 맞붙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지금 블랙번이 지금 연승을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최근 대체로 경기 내용이 이제 이전만큼 좋지가 못해요. 예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득점 기회 창출도 좀 많이 좀 줄어들면서 좀 꾸역꾸역 좀 이기는 좀 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블랙번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언제 지금 이제 연승 흐름이 끊겨도 이제 좀 이상할 게 없다고 보고,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이 비록 지금 뭐 원정에서 너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뭐 블랙번 상대로 좀 충분히 좀 비빌만한 경기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내 배당 대비했을 때는 뭐 블랙번 승보다는 루턴 타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건 한번 루턴 타운이 좀 발목을 좀 잡는 경기일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루턴 타운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브레멘. 자,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홀스타인킬 상대로 홈에서 이제 좀 승리를 하면서 이제 홈 무득점을 깬 거와 동시에 이제 리그 첫 홈승을 좀 기록했습니다. 자, 다만 뭐 그거를 좀 그거 물론 이제 홀스타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긴 거는 뭐 잘한 거긴 하지만 그 전에는 뭐 계속해서 뭐 이제 홈에서 좀 무기력한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고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홀슈타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경기력이나 이제 조직력이 좋은 그렇죠 브레멘이 좀 상대다 보니까 이런 약간 브레멘 상대로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는 이제 브레멘이 좀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브레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브레멘 프랜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네, 이 경기도 뭐 어느마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멘 프랜승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